안녕하세요. 21년째 놀면서 돈 벌고 있는 여자, 방송인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제가 이제 21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제 직접 만납니다. 그럼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로 저에게 이제 인사를 건네거나 칭찬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어머나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날씬해요. 어머 안 뚱뚱해요. 어머 TV에서 보는 것보다 어머 너무 미인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어머나 어머 내가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어쩜 우리 지역에 이런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리포터가 있는지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쩜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냥 기분 좋아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저희 이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청자분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꼭 밥을 사주고 싶다고, 너무 고마워서. 앓고 있는 우울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뭐 완전하게 치료를 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저의 웃음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졌다, 생활이 좋아졌다, 조금은 내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냥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런 좀 좋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2021년 11월에 제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의 외모에서부터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끼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좋아했냐고. 네, 맞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뭔가 흉내내고 웃겨주고 하는 거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제 모습이 참 짠하게 느껴지는 게, 겉으로는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유민경을 떠올리면 굉장히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굉장히 열등감도 굉장히 많고 그냥 좀 슬펐어요. 이런 슬픔을 이겨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더 밝은 에너지를 내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그 소통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집안이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사남매에다가 부모님과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빠가 이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그 월급의 반은 아빠가 다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다 쓰시고, 그 어려웠던 그 식구가 많았는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늘 그 칠판에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육상회비 안 낸 사람이 그 칠판에 매일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학교에다가 내는 돈이며, 뭐 입고 싶은 옷,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시절에 살고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좀 환경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도 저 좀 밖에 나가면 밝은 에너지를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안에 가장 큰 열등감은 키였어요. 키. 지금은 이제 방송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이 예뻐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머 예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까맸고 빼빼했고 못생겼고 뭐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거기에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이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뭐 올라가서까지 이 키가 이렇게 작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늘 부끄러움이 많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도 저는 오락부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늘 오락부장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 오락부장을 했어요. 선배들 다 제치고. 그런 이제 놀기 좋아하는 저의 삶이 이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제가 방송국에 와 있더라고요.
놀기를 좋아하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 재밌게 노는 에너지를 정말 적합하게 풀어낼 수 있는 곳이 그 장소가 또 하나가 이게 방송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잘 놀고 또 이 노는 이 생활 속에서 저의 좀 아픔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송국에 딱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라디오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가다가 어느 날 저의 노는 모습을 보고 TV에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는 걸 보고 감동 받으셨대요, PD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TV 리포터가 됐는데 한 1년 정도 TV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서 생방송을 할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가님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어요. 스튜디오에 출연하지 말라고. 제가 찍어왔거든요. 근데 스튜디오에 저를 출연을 안 시키고 다른 리포터를 출연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뒤늦게 소식을 좀 들었더니, 유민경 리포터는 현장에서의 비디오는 너무 좋은, 그 오디오나 이런 현장에서의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리포터를 앉히세요라고 윗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고 1년 동안 잘렸어요. TV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저는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이겨냈냐면, 그래,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방송에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현장에 가서 얼마나 잘 놀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그때까지 한번 더 열심히 한번 놀아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재능과 끼와 제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방송국 언저리에서 돌고 돌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에 얼굴은 못 나가지만 저의 이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섭외가 왔어요. TV에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다시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상처받을까 봐, 너는 방송을 하다가 외모가 안 되니까 오래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 적당히 해. 그리고 옆에 이제 제가 방송국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디 뭐 미인대회 출신, 뭐 춘향대회, 뭐 어디 뭐 고추 아가씨, 다 미인대회 출신 언니들이 다 리포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뒤를 살펴보니까 모든 방송을 웬만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외모가 1순위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키와 이런 외모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리포터를 한다는 거는 사실 21년 전에는 방송사의 혁명이었어요. 혁명. 네,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게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터의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시면 저처럼 개성 있는 리포터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작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프리랜서로서 다시금 이제 복귀하기가 참 힘든 생태계였기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저만큼 잘 놀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애를 둘을 낳고 40대가 된 제가 지금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비결은 그 노는 거였던 것 같아요. 노는 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노는 게 노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놀이는 사람을 만나는 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외모와 이런 키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사람들과 놀면서 내가 해주는 거에 그 사람들이 웃고 또 나에게 뭔가 피드백을 주고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그 자리를 확신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주고받았던 그 놀이 안에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아이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뭐 장점이 있겠지만 그 안에는 단점도 있을 거고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열등감으로 끝내면 그거는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꾼다면 저는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제가 대한민국 1등 리포터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실력으로 대한민국 1등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키로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 1등 리포터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보다 키가 작은 리포터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외모와 키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해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1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함께 어울리고 같이 놀려고 노력했었던 그 시간 속에서 저의 가장 큰 자신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의 별명은 땅콩이었어요. 발발이 땅콩 콩.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저의 별명이었는데요. 제가 사람들 속에서 이거를 극복하고 내 자신감으로 바꿔나가면서 저의 이 별명이 이제는 슈퍼 땅콩이 됐습니다. 저를 그냥 땅콩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저를 모든 사람들이 슈퍼 땅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열등감은 이제 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너무 부러워요. 어쩜 그렇게 놀면서 돈도 벌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도 벌고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놀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때로는 추운 날 가서 바다에 가서 김을 따야 되고 정말 더운 날 밭에서 고구마를 캐야 되는 날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놀이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이 역시 저는 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놀게 해주세요. 게임을 하고 뭔가 놀이를 하는 게 놀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정말 즐거운 최고의 놀잇감을 우리 아이들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이제 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현장에 나가서 내일도 놀 거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즐겁게 놀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꿈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 꿈은 할머니 리포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연예인이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심한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힘들게 방송을 해왔지만 놀다 보니 저에게 이런 꿈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키로는 대한민국 1등 리포터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놀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그 경력이 끊이지 않아서 할머니가 된 그런 할머니 리포터가 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리포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또 그 모습이 카메라에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늘 제가 놀고 있는 모습 또 화면을 통해서 많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경 리포터였습니다. 정말 그 키로 1등 했다는 말씀 속에서 진짜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확실히 바꾸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많이 힘들고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포기를 오기로 그 바꾼 어떤 힘의 원동력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안에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재산이 없었어요. 네, 제 환경적으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보이는 것으로는 저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제 마음 속에 이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이 마음을 하나 바꾸는 것 자체에 사실 너무 어려웠지만 네. 이거가 아니면 제가 그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예. 있는 그 에너지랄까요? 재산이 사실 저는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그 긍정의 네. 힘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아이를 또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긍정력이 커질 것 같다. 혹시 좀 팁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부모님이 집에서 해주시는 말 한마디가 사실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 부모님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인드는 충분히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서 안 돼, 너 이거 하면 뭐 그건 힘들지, 너무 안 돼, 이런 말을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라고 사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안 되라는 말보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뭐든 해볼 수 있게 예. 정말 위험하거나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 아닌 것으로는 저는 뭐든지 다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긍정 언어로 네네. 안 돼도 뭐 쉽지 않아라고 순화를 또 하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온 이 질문 가운데 한두 개만 뽑아서 좀 보내주신다면요. 저는 그 질문들이 다 너무 좋아서 네. 이게 그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변화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밝고 이게 명랑하고 이렇게 좀 활기찬 성격은 사실 어디 가서도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런 너무 얌전하고 내성적인 친구들을 저처럼 몇 사람을 바꿨어요. 네. 이게 그 친구의 환경,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같이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친구들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나도 성격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거는 사실 스스로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좀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학교에서 이제 쳐다보세요. 저처럼 오락부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나대거나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를 친구로 두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되고 그 사람 옆에서 자꾸 그 사람이 어떻게 노는지 관찰하면 돼요. 네. 관찰하다 보면, 듣게 되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은연중에 이게 이제 몸에 습득이 되면서 그 내성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얌전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말만 시켜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곁에서 노는 조용히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1년을 같이 이제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끝날 때는 제가 되어 있대요, 그 친구가 저처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 여럿 만들어 놓고 제가 졸업했거든요. 큰일 하셨습니다. 밝아지고 싶다면 밝은 사람 옆으로 가시고, 잘 놀고 싶다면 윤리적으로 재밌게 잘 노는, 나쁜 짓 하면서 노는 친구 말고요. 그렇죠. 아주 그냥 재밌게 잘 노는 친구들 옆에 가서 놀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또 못다한 강연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하나 정말 내가 배워서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서 듣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바쁜 엄마인데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어른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나는 농사 짓느라, 나는 뭐 하느라 우리 애들 잘 못 돌봐줘서 그게 사실 너무 미안한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만져줬어요. 라는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소름이 끼치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바쁜 엄마로 살고 있지만 제가 시간이 나는 틈틈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지고요. 정말 많이 보듬어 주고요. 정말 많이 표현하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24시간 공부하는 거 뭐 이렇게 다 봐주지 못하지만 틈틈이 이런 많은 사랑을 쏟아줬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순간순간을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저는 잘 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멋진 말씀 고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까지 또 마지막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